네, 척추보안관 안풍기 원장입니다. 네, 짠문짭답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또 진행하겠습니다. 저번에 10번까지 했거든요. 오늘은 11번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네, 11번. 움직일 때 허리에서 두두둑 소리가 나는데 아프진 않아요. 이 경우 괜찮은 것인가요? 네, 괜찮습니다. 소리가 뭐 어쩌다 날 수도 있죠. 근데 일부러 소리를 내는 거는 좋지는 않고요. 그리고 수술이나 시술 후에도 일시적으로 나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 지나면 보통은 괜찮아지시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2번. 잘 때 어떤 자세가 허리에 좋은지 알려주세요. 베개 높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무실 때 똑바로 눕거나 옆으로 누우시는 거, 옆으로 눕는 것도 다 괜찮아요. 다리 사이에 베개를 껴서 주무시는 것도 괜찮고요. 엎드리는 거는 좀 좋지 않습니다. 베개 높이는 여성은 6cm, 남성은 8cm 이 정도로 이제 평균적인 높이를 이제 설정을 해놓지만 체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베고 누우실 때 편안한 걸로 누우시고, 중요한 건 이제 높은 베개는 좀 좋지 않다. 그래서 특히 소파 팔걸이에서 주무시는 거, 베개 베개고 이거 제일 안 좋습니다. 13번. 나만의 허리 치료 명의를 찾는 법 알려주세요. 이건 그래요. 이게 명의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 이제 그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서 명의라고 알려지신 분들도 의사들은 알거든요. 실제로 명의라고 보기엔 좀 힘들지 않나?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유명하다고 다 명의는 아니에요. 방송을 주로 또 하는 분들과 방송을 하지 않고 임상에서 정말 환자분들 곁에서 이제 수술이나 시술도 많이 하시고 오히려 방송 쪽은 오히려 멀리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본인하고 또 소통이 맞고 이런 분들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어느 정도는 이제 연륜이나 뭐 이런 경험이 좀 있어야 되겠고, 명의를 찾는 법은 직접 만나셔서 얘기를 들으시고 소통하면서 이제 발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4번. 당뇨병과 허리 디스크 서로 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그 지병, 이제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혈액순환이나 근력이라던가 이런 거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직접적인 관련성보다 간접적으로 다 영향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이 올 가능성도 좀 충분히 더 높다는 거 알고 계시고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5번. 아침에는 허리가 뻣뻣하지만 몸을 조금 움직이다 보면 허리 통증이 줄어듭니다. 이유가 뭘까요? 밤 사이에 우리가 누워있다 보니까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에 있는 그 염증들이 좀 몰려서 통증을 좀 아침에 주로 유발하다가 좀 움직이고 좀 관절을 좀 풀어주면은 그게 염증이 흩어지면서 이제 흡수가 되는 그런 기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움직이면 좀 나아지시는 거죠. 근데 이것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오후 돼도 계속 아파요. 요거는 이제 초기에는 좀 이럴 수 있는데 이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인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16번.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술이나 수술 없이 운동만으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심하지 않으면 가능하고요. 심하면은 계속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고요. 17번.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아직은 통증이 버틸만 한 것 같습니다. 어떨 때 수술하는 것이 맞을까요? 통증이 버틸만 하면은 수술 안 받고 좀 보시면 돼요. 수술 시기는 환자분들이 아십니다. 전문가인 당신이 결정해야지 왜 환자분이 결정하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아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사들은 그냥 버티다 안 되면 오세요 이렇게 주로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이 조금 너무 성의가 없는 얘기일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도 가히 완전 틀린 얘기만은 아니에요.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주사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제는 안 되겠네. 이럴 때가 오거든요. 그때가 수술을 해야 될 때예요. 자, 18번. 허리 디스크 비수술 치료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19번. 시원해서 도수 치료를 좋아하는데 많이 하면 척추 건강에 안 좋을까요? 도수 치료는 되게 좋은 치료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동적으로 받는 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본인이 운동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 받는 것만 계속하고 운동은 안 해. 그러면 근본적으로 나올 수 없어요. 1년 내내 도수치료를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도수치료도 짧고 굵게 열심히 하는 것 최장 3개월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해서 능동적으로 이제 혼자 나을 생각을 하셔야지, 도수치료만 계속 받는 것도 좋지는 않아요. 근데 반대로 뭐 도수치료 한두 번 받고 치료가 잘 안 되니까 도수치료가 별로 효과가 없다, 이거는 사실은 조금 말이 안 되고, 도수치료는 최소 5번 내지 10번은 받아야 기능 회복도 되고 이제 교정도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20번. 척추가 안 좋아서 MRI를 찍어야 하는데 MRI 가격이 병원마다 다른 이유가 궁금해요. 요즘은 좀 너무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찍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MRI 비싼 병원들이 있죠. 그래서 뭐 저는 MRI 비싸게 찍는 거는 뭐 찬성하지는 않고요. 저는 꼭 필요한 부분만 찍고, 물론 가끔 필요한 경우는 저도 그렇게 찍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척추 MRI 이렇게 비싸게 찍는 거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21번. 20대인데 척추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는 시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시술을 해도 척추 건강에는 무리가 없을까요? 시술은 사실은 해서 그렇게 해댈 거는 없어요. 물론 이제 시술도 종류가 다른데, 제가 주로 하는 이제 풍선 확장술이나 이제 꼬리뼈로 들어가는 시술은 허리에 더 데미지를 주거나 뭔가 악화를 더 시킬 만한 그런 치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비교적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번. 항상 통증이 있는 건 아닌데 앉았다가 일어설 때나 기침할 때 종종 허리가 아픕니다. 이럴 때 간헐적으로 통증이 있는 경우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좋을까요? 간헐적으로 통증이 있으면 운동하세요. 버틸만 하시면은. 허리가 주로 아프다, 간헐적으로 아프다, 그러면은 본인의 자세라든가 운동 이런 것들을 다시 점검해 보시고, 근데 엉치나 다리로 내려가는 사인이 있다, 이거는 선 넘어간 거니까 병원 가셔서 검사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3번. 척추 측만증이 있는데 도수 치료만으로 정상적으로 될 수 있을까요? 치료의 초점을 측만을 일자로 만들기는 어렵다. 교정이 되긴 하지만 5도 안팎이고 그 이상으로 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측만이 일자로 되는 거를 자체로 원한다기보다는 임상적으로 증상이 없고 내가 일상생활하고 운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도수 치료가 아주 도움이 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번. 전방전이증이 있는 경우 꼭 수술 치료만이 답일까요? 통증으로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전방전이증이 있다고 다 수술하진 않습니다. 1단계 정도면은 그냥 간단한 시술이나 주사 치료하면서 운동만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전방전이증이 있다고 다 수술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짠문짭다 이렇게 했는데 설명을 좀 많이 드리려다 보니까 답이 너무 길어진 부분도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빠른 스피디한 그런 답으로 우리 환자분들의 궁금증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척추보안관 TV의 안풍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